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어온 음식들, 혹시 그중 몇 가지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염분을 넘치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고 심지어 체중 관리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곡물과 과일, 김치, 샐러드, 닭가슴살은 건강식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얼마나 먹는지, 어떤 형태로 먹는지,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컨디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도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더 속이 불편하죠? 혈압이 왜 자꾸 오르죠? 하고 질문하십니다.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대부분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강식 5가지를 선정해서 왜 이것들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반전 음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진짜 건강식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만 조정하면 혈당, 혈압, 소화, 체중 관리까지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반전 건강식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선택해온 음식들이 왜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다룰 5가지는 바로 곡물, 과일, 김치, 샐러드, 그리고 닭가슴살입니다. 이 5가지를 건강식이라고 믿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곡물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건강한 에너지원, 과일은 비타민의 보고, 김치는 한국인이 자랑하는 발효식품, 샐러드는 다이어트의 기본, 닭가슴살은 단백질의 왕. 이렇게만 들으면 모두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기간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느낀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셨음에도 혈당이 오르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체중이 잘 빠지지 않고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방법과 균형에 있었습니다. 즉, 건강한 음식도 우리 몸의 상태와 섭취량, 조리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반전 건강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곡물은 좋은 탄수화물이지만 종류와 양이 잘못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과도한 과당이간 지방을 늘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지만 염분이 지나치게 높아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줍니다. 샐러드는 야채 자체는 좋지만 드레싱과 구성 비율이 잘못되면 오히려 고칼로리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하지만 그것만 고집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유익한 식품들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거나 혹은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구성과 균형을 무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까지 명확한 해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고 동시에 가장 크게 오해하고 계신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이 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강식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먹고 계신 음식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면서 내 식습관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곡물 건강식이 되기도 하고 혈당 폭탄이 되기도 하는 이유. 곡물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특히 현미나 잡곡처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좋은 탄수화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밥은 흰쌀 대신 현미로 바꿨는데 왜 속이 더 불편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현미 껍질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열감이 생기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잡곡밥도 결국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잡곡이라는 이름만 믿고 밥 양을 줄이지 않으면 여전히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밥 공기가 과하게 많으면 하루 전체의 혈당 변동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곡물도 양 조절과 개인의 소화 능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해의 건강식이 되기 쉽습니다. 이 과일 비타민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과당의 진실.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과일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건강식이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지요.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일에는 과당 프룩토스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세포에서 바로 쓰이지 않고 간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지방을 늘리고 중성 지방을 증가시키며 복부 비만을 촉진하게 됩니다. 나는 단 음식 잘 안 먹는데 왜 배만 나올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과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또한 즙이나 스무디 형태로 과일을 섭취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꾸준히 마셨다가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일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과 형태, 시간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4부에서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김치 발효식품의 장점 뒤에 숨은 염분의 그림자.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다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김치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겉절이나 배추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찌개, 국, 젓갈, 김치볶음이 더해지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배까지 높아지기도 합니다. 염분은 우리 몸의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혈압 상승을 야기하며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기능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통, 속쓰림 등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김치는 장점도 있지만 양 조절을 전제로 해야만 건강식이 되는 음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4. 샐러드 야채는 좋지만 샐러드는 항상 건강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 샐러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샐러드의 건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야채가 아니라 드레싱입니다. 시판 드레싱 대부분은 설탕, 액상과당, 포화지방, 심지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빵 한 조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샐러드도 흔합니다. 그리고 야채만 가득한 샐러드는 단백질이 부족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결국 간식이나 빵, 떡류를 더 먹게 되는 패턴을 유발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샐러드를 식사로 대체하는 패턴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체중 감량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닭가슴살 단백질의 왕이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 식품의 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무리한 단백질 고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식입니다. 시중의 훈제 닭가슴살 간편식 제품들은 유통 과정에서 염분과 보존제, 향미 증진제가 다량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이 꽤 높아 혈압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닭가슴살만 먹는 식단이 만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해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거나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은 모두 좋은 재료지만 섭취 방식과 양, 내 몸의 상태에 따라 건강식이 되기도 하고 반전 음식이 되기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진짜 건강식으로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살펴본 5가지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돕는 제대로 된 건강식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조언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 곡물 이렇게 바꾸면 혈당 소화 모두 좋아집니다. 곡물의 핵심은 종류와 양 그리고 장 기능에 맞는 선택입니다. 첫째, 잡곡의 비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현미 100%는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 70%, 잡곡 30% 정도로 시작한 뒤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양 조절이 절대적입니다. 잡곡밥이라고 해서 밥 공기 가득 드시면 혈당은 여전히 많이 오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밥 양을 23 수준으로 줄이고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과 함께 드시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곡물 섭취량을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 대사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 비타민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양과 형태입니다. 과일의 핵심은 적정 섭취량과 섭취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적정량은 손바닥 크기 1개 또는 작은 과일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라며 한 번에 사과 2개, 귤 5개씩 드시는데 이는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후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어 이미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혈당 변동 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능한 한 통째로 드시고 주스 형태는 피하십시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고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3. 김치, 염분 조절만 해도 건강식으로 돌아옵니다. 김치가 건강식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염분 조절입니다. 첫째, 식사 한 끼에 김치 1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찬으로 한 접시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트륨 섭취 과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김치를 드실 때 국찌개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줄여보세요. 김치에 이미 나트륨이 많은데 국물 음식이 더해지면
하루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셋째, 겉절이나 물김치처럼 염도가 낮은 종류를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를 씻어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나트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혈압이 높거나 신장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은 미리 염도 낮춘 김치를 따로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 핵심은 드레싱과 구성 비율입니다. 샐러드를 건강식으로 만들려면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드레싱은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 1스푼, 레몬즙 또는 식초, 소금. 아주 소량 그리고 후추만으로도 충분히 풍미 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설탕과 시럽이 들어간 시판 드레싱만 피해도 칼로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샐러드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삶은 달걀, 연어 등을 더해 식사의 균형을 맞추면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채만 잔뜩 먹으면 포만감은 빨리 사라지고 결국 간식을 찾게 되어 체중 조절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셋째, 견과류 한 줌과 좋은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을 적절히 더하면 영양 흡수율도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닭가슴살, 단백질은 적정량과 조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닭가슴살을 건강식으로 만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1, 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신장 상태를 고려해 더 낮게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60kg인 분이라면 하루 5060지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닭가슴살 100지에 단백질이 약 23지이므로 여러 식사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이상적입니다. 둘째, 가공 닭가슴살보다는 직접 조리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판 제품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혈압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닭가슴살만 고집하기보다는 계란, 생선,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섞어 먹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한 지방까지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리법은 가능하면 굽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훈제 제품은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 높아지므로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신 음식이 특별히 나쁜 음식이 아님에도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혈당과 혈압, 체중 관리, 소화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먹는 방식의 선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무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이 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5가지 건강식, 곡물, 과일, 김치, 샐러드, 닭가슴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본래 건강한 재료들이지만 섭취량, 조리 방식, 몸의 상태라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좋다라는 믿음만으로 습관처럼 드시던 음식들이 어쩌면 혈당을 올리고 체중 감량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고 소화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들을 잘못 먹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던 것이고, 이제 올바른 방식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완벽함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의 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곡물은 양 조절과 소화 능력에 맞춘 선택으로, 과일은 형태와 섭취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김치는 염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샐러드는 드레싱과 영양 구성 비율을 바로잡는 것으로, 닭가슴살은 단백질의 적정량과 가공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밥 한 공기, 김치 한 쪽, 과일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관과 장, 간, 그리고 근육을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선택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들이라. 이번 영상은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의 지혜 김아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